리스펙!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방탄소년단의 By With Love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방탄 안 좋아하나요? 자, 아무튼 그런데 선생님이 목소리가 나와서 신나는 김에 신나는 기분을 영상에 담았는데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내일이 모의고사입니다. 오,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보는 모의고사인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고민을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미리 말했다. 고2, 3월 모의고사는 잘 보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온몸으로 온몸으로 수능이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앞으로의 수능 보는 방법과 어떻게 수능 공부를 할지에 대한 본인의 공부 방법과 방향을 정하는 시험이지 본인의 점수와 등급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본인의 공부 방법과 방향을 보는 시험이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모의고사라는 거를 참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다 우리 또 소년들이니까 여러분들 또 누가 압니까? BTS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서 나올지 따라서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겨우 이따기 시험에서 나오는 이따기 시험은 좀 아닌가? 이런 시험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 강의는 조금 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30분 내로 끝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30분 내로 끊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오늘은 미리 말할게. 강의가 조금 길 거야. 박범생 강의는 짧겠지만 강의가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도 3월 올해 이제 고3들 여러분들 딱 1년 선배들이 작년 이맘때쯤 봤었던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3월달에 문제를 냈었고 올해도 서울시 교육청이 3월달에 문제를 내니까 아마 문제 스타일이나 유형 같은 게 되게 비슷할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직 배운 게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운 게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거시적, 미시적, 질적, 양적 이렇게 관점과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한번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필요하면 판서를 하면서 자, 목표는 확실해. 1번부터 20번까지가 해설이 끝나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답안지부터 보여줄게요. 자, 캡처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싸, 답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필요 없죠? 답 알아서 뭐합니까? 문제가 바뀔 텐데. 자, 아무튼 참고해서 답안지를 보면 되고 이거 처음 본다고 하면 안 돼. 카톡방에다 올라와 있어요. 제발 카톡방 좀 확인해줘. 알았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 잘 보이는 것 같아. 자, 천천히 풀이해보겠습니다. 밑줄 기역부터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뭘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풀어본 학생들은. 맞아. 기역부터 니은 디귿은 이게 자연현상이니 아니면 사회문화 현상이니 둘 중에 어떤 거야?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3일은 춥고 4일은 날씨가 따뜻한 걸 상한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누가 시킨 거야? 뭐 조선의 왕이 만든 거야? 아니지. 그냥 계절, 겨울이 되면 나타나는 필연적인 자연현상. 무슨 현상? 자연현상. 기역은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니은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람들이 상한사원처럼 요새는 3일 따뜻하고 4일은 미세먼지가 있어 라는 식으로 상한삼이라는 말을 쓰는 건 무슨 현상? 그렇지. 사람들이 만든 말이니까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마지막.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 뭐예요? 무슨 현상입니까? 아, 선생님, 이거는 계절, 날씨를 본 거니까 자연현상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자, 왜냐면 디귿은 어디서 발표했다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야. 기상청은 자연의 현상이니? 아니지. 누가 운영해? 뭔간? 인간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한 자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한 무슨 현상? 사회, 문화, 그렇지, 현상이라서 기업과 디귿은 사회문화현상, 아니죠. 다시. 니은과 디귿은 사회문화현상, 기업은 자연현상이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옆에다 살짝 적어 놓을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자, 뭐라고? 기업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에 해당되고요, 선생님. 니은과 디귿은요, 각각 사회, 문화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연상, 사문현상, 요렇게 볼 수 있다. 요렇게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요렇게. 자, 이대로 푸시면 됩니다. 1번.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건 100%가 아니라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니은과 기읍으로 바뀌어야겠죠. 1번 아니고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예측이 용이하다. 예측이 용이한 건 100% 자연현상. 2번도 아니고 3번은 사회문화 현상과 디귿 사회문화 현상은 달리 뭔 소리냐고?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벌써부터 개소리죠? 3번도 아니에요. 특수성은 맞는데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은 맞는데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성수고는 성수고등학교와 달리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영훈이 맞나? 영훈이와 달리 남자이다 라고 하면은 뭔 개소리야 이게. 따라서 3번도 아닐 거고요. 자, 4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현상은 무슨 현상? 그렇지. 사회문화 현상.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은 우리가 배운 걸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다. 그죠? 좋아요. 자, 2번. 자, 2번은 우리가 안 배운 건데, 우리 혹시 통합사회 때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배운 적 있습니까? 문화의 특성이 총 5가지가 있는데, 공유성, 축적성, 학습성, 변동성, 총체성, 요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 2번 같은 문제는 왼쪽에 있는 여학생과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이 어떤 공통적인 문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왼쪽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유럽 가본 적 있어요? 물어보니까 유럽 나가본 친구들이 꽤 있던데 있나? 그대도 있나? 아니야? 자, 아무튼 유럽을 나가본 친구들은 계속 스테이크 먹고 파스타 먹고 스파 하다 보면 뭐가 땡겨? 컵라면이 땡겨. 선생님도 유럽을 갔는데 그렇게 신라면이 먹고 싶은 거야.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끼한 걸 쳐 드시다 보면 어떻게든 얼큰한 게 생각이 난다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공통적인 특징, 즉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보면은 외국인이 물어봅니다.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니 얘가 말을 했겠지? 이 집에 베이비가 태어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금줄을 보면 아기가 태어난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가면, 도시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 또 혹은 지금 시골에 가면 아기가 태어난 집에는 금줄에다가 숯이나 고추 같은 거를 묶어서 이렇게 해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또한
이 남자애가 뭐라 그래? 약간 무시는 아니고, 무신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코리안이라면, 누구나 이걸 보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라는 문화의 공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2번 문제의 질문입니다. 다음 중 어떤 게 문화의 공유성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변화하면 공유될 수 있어 없어? 바뀌어버리면 공유가 안 되겠지. 1번, 2번, 문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맞아, 틀려? 틀리지? 왜 틀려? 보편적으로 나타나면 이 외국인도 금줄 보자마자 shit baby yeah! 막 이렇게 하면서 바로 아이가 태어난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걸 보고 아이가 태어난 걸 알 수 있다는 건 외국인들한텐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겠지. 따라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문화는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다. 맞습니까? 이거 뭐 물어보는 거라고? 문화의 뭔 유성? 공유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아하, 문화는 구성원 대다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구나 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야. 이 문화의 공유성이라는 건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다음 단원도 아니야. 다다음 단원, 맨 마지막, 거의 한 여름 가까워지면 우리가 아마 이 공부를 할 텐데, 1학기가, 이걸 배우면 1학기가 끝날 겁니다. 딱 한 7월, 6월 말 정도 될 건데, 이렇게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어디서? 통합사회에서. 따라서 알고 있는 거니까 쫄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글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라면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과 같은 사회에서 나타날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문화에 관한 내용인데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문화권들이 한 나라에 같이 공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문화 공존, 문화 병존이라는 걸로 우리가 통합사회 배웠었죠? 아니야? 왜 너만 아니라 그래? 다 끄덕이는데? 자, 아무튼 자, 문화의 공존이라는 거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문화 공존으로 인해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맞아, 틀려? 그치, 정답이지. 자,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가지가 있으면 twice니까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자, 2번, 문화의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다. 1번, 2번 같은 소리죠.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집단 간 갈등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조금 특정 이런 인종의 비하가 될 수 있겠지만, 장첸 알아? 장첸? 니네 누군지 아니? 내 할아버지 장첸이야! 이런 거, 이런 약간 이런 조선족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나타운 이런 데서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각자의 문화가 존재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갈등이 증가할 수 있겠지. 범죄 도시를 떠올려라.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요걸 떠올리면은 쉽게 풀 수 있다. 3번도 맞는 말이고. 자, 그럼 4번은 사회 통합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지. 3번이랑 반대 이야기잖아. 나 할아버지 장첸이야! 이런데 이런 것들을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진 않겠지. 따라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답은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배운 거야. 이건 뭐냐면 과학적 연구와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게 뭐냐면, 야, 자연과학자들아, 너네들도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렴.
너네들은 100% 맞는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디 너희가 인정한 사실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문제 아니야. 국어 문제야. 읽고 풀면 돼. 알았지? 자, 여기 글 내용이 뭐라고? 자연과학자들아, 너희도 틀릴 수 있으니 인정? 인정하라고가 이 문장, 네모 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봐봅시다. 1번,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뭔 개소리야, 갑자기 인권이 왜 나와? 1번 아니고요. 2번,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해야 된다. 좋은 말이지만 여기서 쓴 말은 아니고. 3번, 각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거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시간 느낌이죠. 3번 아니고. 4번,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왜 맞아 이게? 잠깐만, 너 그거 왜 틀려? 자, 혼란스럽지? 4번은 정답이 아닌데, 왜 틀리냐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자연과학자들아, 라고 했는데,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건, 사회과학적 연구지, 자연과학적 연구가 아니야.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들어갈 말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5번, 자신의 연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비판을 수용하려.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니네도 틀릴 수 있으니 인정? 인정하라는 거야. 따라서 이걸 담고 있는 내용은 약간 고급지게 학문적으로 바꿔서 자신의 연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하여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정신없이 달려갔다. 우리가 수능이 총 몇 문제게? 총 몇 문제? 처음 말했다. 총 몇 문제게? 20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4분의 1 지점으로 왔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 제발 지치지 마세요. 야, 5번 봅시다. 5번. 선생님 썰 더 푸시죠? 썰 풀면 늦게 끝나잖아.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잖아. 나도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썰 풀면 늦게 끝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혹시 어디서 듣고 있을라나? 나는 이거를 이제 약간 좀 적응이 됐어. 오히려 뭔가 막 엎드려 자고 막 이거 수업 이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 보는 것보다 카메라가 편할 때가 한 번씩 있어. 그러니 부디 카메라 앞이 편하지 않고 여러분 앞이 편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주저리 해봤고요. 5번 봅시다. 5번. 자,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문화 5단원에서 아마 다시 추워질 때쯤 이걸 배울 거야. 12월 중순쯤 이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 수 있어! 자,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연금이야. 연금.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금은 뭐냐면 65세가 넘은 어르신들 중에서 돈을 일정 이상 받지 못하는, 돈을 일정 이상 갖고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연금, 이렇게 돈을 주는 복지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게 위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돈 없고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돕는 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아니지.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지. 돈을 못 버는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돈을 주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없는 사람은 돈을 주는 거니까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억은 꺼지시고요. 자, 니은. 복지와 경제성장의 동시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맞아? 이게 지금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걸로 보여? 아니겠지.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다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대부분 웬만하면 usually 거의 경제성장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아니고요. 자, 디귿. 현재 직면한 사회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이거 맞나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니? 그치, 이거 좀 어렵다. 뭐냐면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 가구 이런 문제들을
돈을 줌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그럼 답은 5번이겠지? 답은 5번, 기억 니은 아니니까 답은 5번이겠지? 그래서 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 아니네, 니은 아니네, 5번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나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디귿은 그렇게 해서 맞고, 자 리을은 복지 비용 부담자와 복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Not same, don't do it,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왜? 그래, 돈을 내는 사람이랑 돈을 받는 사람이 다르잖아. 따라서 복지 비용, 세금을 내는 사람이랑 그로 인해 연금을 받는 사람이 어머나 다르네 라고 해서 이렇게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관점? 어서 많이 봤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봅시다. 가는 뭐야? 사회 유지와 통합. 볼 필요도 없어. 유지와 통합 무슨 론? 기능론. 자, 반대로 불평등한 사회구조. 특정 집단에게만 좋아. 빨간색 느낌 나지? 먼등론, 갈등론. 좋아요.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능론은 사회화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본다. 맞아 틀려? 이거 맞니 틀리니?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헷갈리는 이유가, 자 봐봐. 갈등론자들은 사회의 규칙과 법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자, 질문 잘 들어. 갈등론자들은 사회의 규칙과 법을 누가 만들었어? 돈 많은, 그치, 있는 사람, 부르주아, 기득권층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세상은 아름다워 라고 한 기능론자들은 세상의 규칙과 법은 누가 만들어?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어머나 너 돈 못 버는 사람, 너는 조금 떨어지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너도 인정? 그렇지, 인정하지. 우리는 조금 잘났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못 버는 애들, 우린 잘 버는 애들, 이게 규칙이야. 이렇게 서로 각자에게 맞는 법을 정한 거야. 서로 합의한 거다 우리 라고 만들어낸 게 세상이라고 봐. 자, 따라서 기능론자들은 사회화의 내용이 너와 나랑 연결고리, 우리 안에 소리 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능론은 사회화의 내용은 다 합의된 거야. 모두가 합의했기 때문에 불평등은 당연한 거야. 왜? 가난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다 합의한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 유지, 통합, 역할 이런 거 보면 아하, 기능론이네 라고 따라가고, 자, 잊어버리면 안 돼. 갈등론이 주장하는 사회와 사회 구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떠올리고, 그럼 반대로를 떠올리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기능론은 구조재생산 꺼져. 구조재생산은 먼등론, 갈등론. 세 번째,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먼등론, 갈등론. 니은 나죠. 자, 4번 나의 관점은 사회의 과정에서 능동성 중요한 거 먼상론, 상상론. 자, 5번 과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화를 이해한다. 다시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뭐라고?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화를 이해한다. 이거 뭐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화 이해하는 거 뭐니? 거시적 관점이잖아. 기능론과 갈등론, 거시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과 달리 아니잖아. 또 달리로 장난친 거야. 달리로 계획 왔잖아. 또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요런 거에 적지 말아라 하면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봐볼게. 자, 다음 글에 A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A는 이것도 국어 문제야. 이것도 사회 아니야. 이것도 국어야. A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건데 왜? 누군가의 스스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래. 이걸 우리는 먼별이라고 부른다.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사회학적인 개념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 라고 할 때 그 차별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7번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A는 차별이고, 자, 기억부터 리을 중에 무엇이 차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부여한다. 돈 많으면 투표권을 10장 주고요. 돈이 없으면 투표권을 1장 줍니다. 이게 차별입니까? 차별이야. 기억, 차별에 해당되고요. 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화하였다. 장애인들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게 장소를 넓혀주는 게 차별입니까? 아니지. 이거는 차이를 존중해주는 거죠. 자, 디귿. 동일 업무 종사자에게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였다. 너는 남자니까 돈 쬐끔 받아. 너는 여자니까 돈 받지 마. 라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차이야, 차별이야? 차별이지. 남녀라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고 있는 거니까 디귿도 안 되겠죠. 따라서 A는 차별이고 기억부터 리을 중에 차별에 해당하는 건 기읍과 디귿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슬슬 목이 아픈데 아직 8번밖에 안 했습니다. 슬슬 목이 아픈데 이제 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변화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인류는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의 민족과 국가가 경계를 넘어서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다. 아하, 세계화, 국제화, we are the world, 지구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자, 여기서 그러면 지구촌이 만들어진다면 나타나는 특징으로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간 경쟁이 완화되나요? 맞나요? 국가 간의 지구촌이 되니까 경쟁이 완화되나요? 맞아? 좋아. 일단 맞다고 해. 자, 니은. 문화 요소의 이동이 활발해진다? 맞아? 맞지. 우리나라 BTS 문화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의 나이키, 에디다스가 우리나라로 오는 문화 요소 이동이 활발해지는 니은 맞고요. 디귿.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 이거 맞아? 틀려?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 왜 아니야? 맞죠. 디귿은 국가와 국가가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한국 없인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리는 그런 난 더 이상 너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라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인데 시프레 선생님 귀여운 애 아닙니까? 지구촌 we are the world 손에 손 인데 왜 국가 간 경쟁이 완화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면 자 봐봐. 우리나라의 문화 BTS가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에 있던 가수들이 밀리지. 반대로 미국의 아디다스 나이키가 오니까 우리나라 프로스펙스 또 뭐가 있지? 자 아무튼 요런 우리나라 제품들이 밀리지. 따라서 오히려 국가 간의 교역이 즉 국가 간의 요소가 활발해지면서 의존성이 높아지니 경쟁이 높아지는 경쟁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지구촌의 지구화의 세계화의 문제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훌륭해.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이제 9번은 진짜 레알, 찐으로 안 배운 거야. 자, 이거는 사회 집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사회 집단에는 1차 집단, 2차 집단, 3차 집단, 막 1.5차 집단, 공식적 집단, 비공식적 집단, 이런 게 있어. 알고 있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구별하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봐봐.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우리 이거. 학교 교무부,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는 교무부서입니다. 선생님 방송반인데 방송반이 교무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봐봐. 기억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회 집단이다. 맞아, 틀려, 이거. 이거 맞아, 틀려. 선생님이, 선생님 저 방송반 안 하겠습니다. 나갈랍니다. 사표 던지고 딱 가능합니까?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무언가 이러한 조직에서 탈퇴하려면 조직을 떠나가라. 이거나, 내 마음대로 못해. 절차를 거쳐야 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 굉장히 제한적이야. 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해. 따라서 1번은 자유로운 집단이 아니야. 따라서 아니고요. 2번 니은은 공식적인 집단. 학교 내 등산 동호회는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 도모를 위해 형성된 집단이다. 맞아, 틀려? 동호회 이거 맞아, 틀려? 그렇지. 마치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그냥 딱 느껴지잖아. 송호쌤 예. 혹시 산 좋아하나? 예. 주말에 뭐 하나? 와, 이렇게 되면은 나 이제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이제 등산을 가게 되는.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공식 조직, 즉 학교 또는 교무부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산 타면서 학교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요새는 뭐하고 지내나, 적응할 만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끈끈해지는, 가까워지는 작업을 해주는 집단을 우리는 비공식적 집단이라고 부르자. 2차적 집단이라고 하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봐서 느낌상 봐봐.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이거 봐봐. 대학교 총 동창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대학이네! 세포 분열이 우와! 해서 대학 동창회가 만들어져? 아니잖아.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은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사람이 만든 조직이 자연 발생이 되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건 아니고, 리을도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 시민단체는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아니야. 모여서 뭘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퀴즈, 질문.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집단은 뭐야? 니네 friends, 친구 또는 family, 가족, F로 시작하는 자 그런 것들. fuck! 이거 아니고요. friend, family, fuck이 나와서 약간 좀 그렇네요. 자, 친구나 가족과 같이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 아무 이유 없이 만나도 그냥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어. 사회집단으로 볼 수 없다. 자, 가족끼리 통화 안 하면은 이거는 가족이 아닙니까? 자, 가족끼리 얼굴을 오랫동안 안 보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지. 따라서 이것은 오랫동안 상호작용이 없어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린 사회적 집단,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따라서 정답은 상식적으로 신선생님 이번 주 주말에 뭐 하나? 예, 저 등산 이런 식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마 시간이 꽤나 지났을 것 같은데 10번까지 일단 풀어주고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빈곤의 유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빈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나 문제에서 줬어요. 그냥 맞추라고 주고 있어. 자, 빈곤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둘 중에 하나를 맞추시오. 근데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봐. 상대적 빈곤은 뭘 것 같아? 상대적 빈곤. 아하, 있는 사람에 비해 내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는 길에 로또를 샀는데 미친 1등 당첨이 돼버렸네. 자, 나는 약 현금 자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어요. 근데 만수를 옆에 가면 100억은 그냥 약간 강아지 집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안수를 옆에 있으면 100억이 있어도 상대적 빈곤을 느낀단다 라고 하는 게 상대적 빈곤이라면 반대로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밥 한 끼를 먹는데 3,000원 이상 쓸 수가 없고, 또는 옷을 입는데 일주일이 넘게 같은 옷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아프리카 친구들 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먹을 수 있는 게 물이나 진흙 같은 것만 먹는, 도저히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그런 상황, 절대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비롯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자가 없는 상태는 먼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게 느끼는 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니 가는 절대적 빈곤, 자 1번 벌써 틀렸죠. 자 2번 가는 절대적 빈곤은 나 상대적 빈곤과 달리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절대적 빈곤이 모든 사회에 존재할까? 아니, 뭐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이런 데 가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없어. 이런 것들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건 상대적 빈곤자에 해당되고요. 자,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맞나요, 이거? 이건 좀 애매하다. 소득 불평등 절대적으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넘어가 보자, 일단. 자, 나는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달리 저개발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지. 상대적 빈곤은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데에서도 나타나. 왜? 욕망에 비해 아무리 돈은 많은 사람은 계속 있고, 이것과 대비되는 돈이 적은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5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맞아, 틀려? 그치. 이게 우리가 무슨 용어인지 몰라도 심리적 박탈감, 현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이러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심리적 박탈감인데, 따라서 빈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둘 다 모두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3번을 건너뛰었다. 선생님, 절대적 빈곤도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난 달리, 자, 니 달리가 있어. 따라서 상대적 빈곤도 소득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절대적 빈곤만이 상대적 빈곤과 다르게 소득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 둘 다 가능하잖아. 따라서 3번이 맞으려면 가와 나는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맞는 거겠지. 아니면 오히려 나는 가와 달리 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요렇게 우리가 10번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